네, 우장 브리핑합니다. 그래서 한계 탄력성 둔화 구간이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시장에 에너지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올려놨나? 여기다 올려놨나 보네요.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이제 CPI가 6.5나 그 아래 내려오면 이제 10포인트 더 봅니다. 그럼 100포인트 더 먹어요. 근데 각각 종목마다 뭐 그러니까 한 2350이 2450이나 2500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물은 315 뚫어서 325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삼성전자 에너지가 결정할 거예요. 63,000원 돌파하면 와우 대박이고, 그럴 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현대차가 이번에 같이 가주면 18만원 매도입니다. 18만원. 기아는 7만원과 75,000원이 매도고요. 구정전에 매도 목표선입니다. 아까 네이버 21, 2만원 매도고요. 구정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각각 시가상위 종목들은 21%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 여기서 10포인트 뺐다 갑니다. 300과 305요. 그러면 7.0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번 2월 1일날 50bp 만약에 요 CPI가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럼 그 다음날 금통위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금리 인상해버려요. 선제적 한국은행 은행장께서 선제적 대응을 하세요. 그럼 뭐 골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 9시 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관련된 고민들을 방송을 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방송 보시고요. 잠깐 뭐 설명을 한다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미리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날짜 스케줄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밤에 CPI, 그 다음이 금통위가 바로 있어요. 그리고 또 13일 날이 우리 서울 옥션과 그 다음에 K카 대주주 지분 매각 요 이벤트 드라이브니 나오나, 그래서 뭐 K카는 15,000원 돌파하면 서울 옥션 이런 것들이 갑자기 20, 30%면 또 반 치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CPI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CPI 발표 때 그 발표하고 나자마자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등하면 무조건 무포 따라 붙어야 돼요. 매수 급락해요. 매도해 놓고 자요.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그냥 양매수 해놓고 그 CPI가 어떻게 나오든 그 다음날 결과 갖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옵션 양매수는. 또 자료 한번 하나 보시죠. 자료 보시면 여러분들 중국 중면이라고 우리나라 호텔신라 같은 그 면세점, 그 제일 큰 중국에서 면세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중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전략은 다 연결주의 전략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 홍콩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홍콩도 있게 하고,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중면을
2022년도 8월 15일 날 홍콩 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와 홍콩의 완전히 그 차익 거래도 할 수 있고 롱숏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토 쪽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홍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 놓고, 이러한 그 금융시장 개방화 정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이런 기업들이 면세점이 있습니다. 중국 중면, 르쌍 면세점, 하이난 면세점, 선진 면세점, 주하이. 거기서 중국 중면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요번에 10월 말 우리 호텔신라하고 똑같아요. 상승률도 똑같아요. 상승률도 똑같습니다. 중국 중면입니다. 이게 상해 601888.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위안하죠. 160 위안에서 230 위안까지 그동안 43%, 이 시가 상위 종목이 43% 올랐습니다. 우리 호텔신라 정확하게 43%. 이런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블랙로 아시아 해지들이 이거 갖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호텔신라는 다 팔아드렸습니다. 뭐 30% 남기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다 팔고 호텔신라 우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구정 이후에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든지 하는 게 리오프닝, 면세점, 여행주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IT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단이든지 건설 건재라든지 그동안 완전히 오르지 않은 찌글찌글한 그러한 종목,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 JP모간 컨퍼런스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차병원, 차바이텍 연설에서 기술 수출 하나 해와라 노리는 게임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기 훈련이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어떤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게임 끝나면 무조건 고점에서 10에서 20% 빼요. 농심도 10에서 20% 실적 노출될 때까지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10%에서 20% 해갖고 실적 노출 이후에 어디서 멈추나, 이거는 디프리 파동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왜 분석하냐? 간단히 해서 농심의 지지 30만원을 깨냐 안 깨냐,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을 결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농심이 32만원 지지하고 다시 지적 고점 돌파하면 장이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먹자, 배당, 그리고 약간 리오프닝이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30만원 오른 거에 20%를 빼요. 그러면 성장주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주 가고 IT 가고 자동차 부품주 가고 세력주 간다는 얘기예요. 농심 하나 갖고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도 이제 1900불 정도 왔어요. 이제 금도 챙기세요. 2000불 바로 돌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 정책으로 이 시장이 가나는 이 그림에서 저는 직관을 얻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최대 적자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일본으로 알죠? 아닙니다. 중동입니다. 중동. 석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최대 흑자 본 게 어느 나라냐면 베트남입니다. 중국 막히지. 그러니까 동남아 쪽의 거점인 우리 그 기업들 롯데도 다 베트남에 집중하고, 이게 342억 흑자 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리고 홍콩이에요. 홍콩은 중간 지역이니까 여기서 뭐 유럽이나 미국 거쳐간다고 그러고, 인도, 싱가포르, 그리고 제일 또 컸던 중국이 22. 중국은 작년도에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 보세요. 연간 12억 불 흑자인데 언제부터 적자가 심화되냐면 5월이요. 5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동안 적자입니다. 금년은 저는 중국 흑자 난다고 봅니다. 이제 리오프닝 뭐 맞고 뭐 비행기 맞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 이게 일시적인 거일 뿐이지 추세적인 건 못 막아요. 그리고 그게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대한유화 거의 80% 올렸고 중국 중간재들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도 바닥에서 40, 50% 올렸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내년도 금년도는 흑자날 겁니다. 미국도 좀 이제 둘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의 분산 투트랙 전략 쓸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적자는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동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여러분들 지금 적자폭 보세요. 유가 급등. 근데 금년도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이 요번에 기업들이나 모든 청력이 중동 지역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축소시키는 전략이 건설 쪽이나 원전 쪽이나 다양한 쪽에서 비즈니스화가 되는 게 기업들이 중점이 돼서 할 겁니다. 모든 10대 그룹이 미국과 중국, 중동 요 세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동 시장을 누가 뚫느냐가 2023년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락했던 히림이 딱 뛰어 오르고 그래서 반 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순환이 계속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폭이 큰 거를 공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코로나 완전 봉쇄했잖아요. 이제 봉쇄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왔을 겁니다. 어느 기업이 제일 흑자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대판 싸울 거고 오늘인가 미국 국무부 차관 왔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트리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023년은 종목 잘 찾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트레이딩 매매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변화된 트레이딩 구자 매트릭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로보틱스 레인보우를 다 팔아드리고 그거를 롯데 정보통신으로 다 이동해드렸죠. 그리고 신규 편입은 코롱 티슈진을 새롭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 구자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해서 좋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간에 40-50% 챙기고 롯데 정보통신으로 추가 이동해서 롯데 정보통신은 3만원과 32,000원 오면 반 때릴 겁니다. 35,000원 오면 단기적으로 다 때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롯데 정보, 롯데 지주는 트레이딩 단타 하실 분들은 35,000원부터 짧게 좀 굵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4만원부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지는 15,000원 돌파할 때 AK 테크놀로지도 15,000원 돌파할 때 AP 위성 12,000원 오이솔루션 DB하이텍 CMG제약 이런 것들은 전략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온 수익금은 그대로 CMG제약을 사서 수면제 모드로 집중해드리고 있습니다. CM제약은 4,000원 돌파하면 대응합니다. 앞자리가 4자 바뀌면 대응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또 JP모건 컨퍼런스 모멘텀이 나오나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무포로 간다. 무포로 간다. 그리고 양매수만 한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오늘 내일 목표 단가 온 것만 때리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로 간다. 관망하는 분위기. 지금 더 땡기네요. 이제 아침에 고점이 313까지 갖다 놓나 보겠습니다. 그럼 또 챙기시고 무포 삼성전자 61,000원 만드나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쪽에서 보유하신 거 때릴 거 하나도 없어요. 일진모터 효성 TNC 하나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롯데관광개발만 우리 14,000원 매도 못하신 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대드 45,000원 그것만 잡고 대응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는 오히려 요번에 이제 로봇이나 통신이나 인공지능에서 제일 강한 게 코콤입니다. 오히려 주변주가 제일 강해요. 오늘 이지 또 급등시키는데 당연히 윗골이 달리겠죠. 처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지도 단 잔파동은 무시하세요. 한 14,500원 정도 오면 대응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종목 순환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 4분기는 종목 순환장입니다. 종목 순환장. 그리고 내일 밤이 D-Day입니다. 이 장이 2,450과 2,500까지 바로 가는지 320을 15를 뚫어서 325까지 가는지 삼성전자 63,200원 직전 고점 뚫는지 엔솔 50만원 뚫고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이 으쌰가 한번 나오는지 현대차 18만원 가고 기아 7만원 10%씩 더 가는 거예요. 6,000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의 트리거가 CPI 갖고 만드는지 그렇게 됐다면 곧 2월 1일 날 25bp 금리 인상하고 CPI가 낮게 나오면 내일 금리 금통이 동결합니다. 선제적 대응 안 해요. 근데 아주 7.0 나와요. 그럼 선제적 대응해요. 그럼 내일 금리, 그럼 내일 만약에 금리 인상해요. 은행주 땡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그동안 은행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재료 노출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오전장까지 눌렀다가 마감 때까지 계속 올리면서 오전장 고점을 돌파하나 거기서 돌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313.5나 314 오면 오늘 게임은 끝났다 빼고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빼고 그대로 올린다. 그리고 내일을 대비한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300포인트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700이잖아요. 요거 11,000이요. 11,000. 요거 두들겨 맞은 날이 12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 12월 15일 날 두들겨 맞았을 때 우리 선물이 어디였나 한번 딱 보세요. 선물이요. 일봉으로 12월 15일. 15월 15일. 이날부터 죽여버린 겁니다. 이날부터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12월 14, 15. 310을 붕괴하고 285까지 간 첫날입니다. 이때도 12월 13, 14. CPI죠. 요게 이제 한 달 지나서 내일 또 CPI가 나옵니다. 상징적 의미로 이제 310개면 안 돼요. 그리고 쌍봉자리 325는 아직까지 판단 안 돼요. 63,000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일 CPI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예. 9시에 뵙죠.